안녕하십니까. 소방전기 분야를 강의하는 서혜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보설비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이 경보설비, 경보를 한다, 화재가 발생된 것을 알아내고 알아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화재를 수신하는, 화재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경보설비는 굉장히 폭이 넓다. 그래서 수신해서 경보를 발한다. 그래서 경보설비가 되도록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보설비에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시면 종류도 중요합니다. 종류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에는 자, 시각경보기도 있죠.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누정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단독경보용 감지기, 통합감시설비, 비비자자, 누가단통, 디비자자, 누가 단톡하냐, 이렇게 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 암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소방 전기의 50%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자탐 설비라고도 하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 우리가 보통 자탐 설비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탐 설비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경보 설비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내 초기 단계에서 열 연기를 자동적으로 열 연기나 열이나 또는 연기 혹은 열과 연기,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수동이 아니라 자동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 관계자에게 벨과 사이렌의 음향장치로서 화재를 알리는 일체의 설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동적이다라는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다른 비상방송이나 비상경보설비하고는 다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표시 등이 있습니다. 자, 감지기는 열이나 연기, 화재라는 것을, 화재 상황을 알아채서 그걸 감지하는 거죠. 알아채는 그런 것을 감지기라고 합니다. 자, 수신기는 화재 발생 장소를 알리는 장치인데요. 감지기에서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발신기, 화재 발생을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하는 신호를 발하다. 그래서 발신기입니다. 발신하는 장치가 발신기다. 자, 중계기는 발신기의 신호를 받아서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자, 발신기에서 신호를 발하고요. 그 다음에 중계기, 수신기로 전달을 한다. 그래서 중계하는 장치다. 그래서 중계기입니다. 음향장치, 소리가 나는 장치겠죠. 벨이나 사이렌 등이 있습니다. 표시등, 전원, 배선 등, 배선과 같이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설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면 이 감지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도 많고요. 분량도 많고 핵심입니다. 감지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지기는 거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알고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감지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감지기는 어떤 거냐?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열연기, 불꽃 또는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가 바로 감지기입니다. 자, 감지기는 전선이 단락되어서 감지기, 우리가 보통 그 천정 부위에 많이 달려있죠. 감지기, 열감지기, 스포트형 감지기들이 많이 달려있고요. 차동식도 있고 분포형도 있지만 열을 감지하는 거, 연기를 감지하는 거.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신호로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게 딱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단락이 됐어요. 그러면 화재구나 라는 걸 감지기가 인식을 해서 그 붙었다는 것을 수신기에서 중계기를 거쳐서 수신기에서 화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그게 바로 감지기의 역할입니다. 또 다른 방식이 있죠.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날로그라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감지기 쪽에서는 우리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 쪽에서는 아날로그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연속적이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다. 우리가 아날로그 디지털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이 굉장히 아날로그보다 좋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소방에서만큼은 아날로그가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왜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속적이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입니다. 연속적. 자, 디지털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단속적이라고 해요. 단속적. 그렇다고 뭐 디지털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날로그가 굉장히 연속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다. 왜냐하면 화재가 난 상황에서 끝나요. 화재가 발생했구나.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P형이죠. P형. 꼭 디지털은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디지털은 아니고 P형이 단속적이다. 근데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다. 연속적으로 정보를 계속 주는 거죠. 화재의 상황이 최초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화재인지 어느 쪽으로 화재가 전달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통신 신호를 이용한 아날로그다. 아날로그 감지기가 요즘에 나오는 그냥 일반 감지기 P형이라고 하죠. 그냥 일반 감지기에 비해서 훨씬 신뢰성이 높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감지기 종별 분류가 있습니다. 종별 분류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보시냐 하면요. 지금 쭉 종류하고 어떠한 원리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야, 이 감지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차돈식, 분포형, 스포트형, 이온화식, 뭐 이런 거, 열복합형, 정원식 감지기 있고요. 종별 분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이 종별 분류를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위에 표 2개 있죠. 종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종별 분류. 자, 우리가 감지기는 크게 보시죠. 자, 감지기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연기, 불꽃. 자, 이게 감지 원리에 대한 분리입니다. 감지 원리에 대한 분리고요. 감지 원리인데 열에는 뭐가 있느냐? 자, 분포형과 스포트라고 하죠. 스포트형인데요. 스폿이 뭐냐 하면 스팟입니다. 스팟. 1점, 한 점을 알아낸다. 스폿이라고 하고요. 연기 감지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자, 스폿이 있고요. 스포트형 1점의 연기를 안다. 연기가 뭐 딱 1점에서만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넓은 범위를 아는 게 아니다. 그리고 분리형도 있고요. 자, 분리형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원리에 따라서 이건 원리에 따른 게 아니라 이제 스포트형 감지 방식에 따라서 스포트형과 분리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흡입형도 있습니다. 공기를 흡입하는 능동적인 감지기죠. 흡입한다. 굉장히 어드밴스한 발전적인 그런 공기 흡입형 감지기입니다. 그리고 불꽃 감지기에는 UV 우리가 UV죠. UV 감지기, IR 감지기. 자, 자외선을 감지한다. UV 감지기, 적외선을 감지한다. IR 감지기. 예.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외에도 굉장히 감지기에는 종류가 이게 감지 원리에 따라서 크게 나눠 본 것입니다. 자, 스포트형은 일국소라고 합니다. 일국소. 스포트를 우리말로 바꾸자면 일국소. 한 군데, 조금 넓지 않은, 광범위하지 않은 협소한 장소에서의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스포트형 감지기고요. 열 감지기는 자, 열감지 중에서 분포형 넓은 지역을
고르게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지기가 분포용 감지기입니다. 연기 감지기에는 마찬가지고요. 자, 스포트용 감지기, 연기 감지기 마찬가지고요. 분리형 감지기, 자, 수신기와 송신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송신기에서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빛이 가고 있죠. 그런데 연기가 중간에 올라와서 연기를 가린다. 그러면 그 가림으로 인해서 광량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 변화를 감지하는 것, 광량이 감소하는 것을 감지해서 신호를 발하는 게 바로 연기 감지기 중에 분리형 감지기고요. 공기 흡입형 감지기는 공기를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 그 배관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서 공기를 흡입해요. 강제로 능동적으로 흡입을 해서 굉장히 미세할 때 그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연기를 감지를 해서 그 연기가 화재 극초기에 미리 발견해서 그 연기가 화재로 인한 연기다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감지하는 설비고요.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싸겠죠. UV 감지기와 AR 감지기는 불꽃을 감지합니다.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열, 연기, 불꽃이 발생하죠. 열을 발생하는 걸 감지하는 게 열감지기, 연기를 감지하는 건 연기감지기, 불꽃을 감지하는 것은 불꽃 감지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들고요. 또 얘들을 열도 감지하는데 연기도 감지하는 거, 열, 연기를 동시에 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복합형 감지기고요.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보상식 감지기도 있고 복합식 감지기도 있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에도 어떤 열을 감지하느냐, 연기에도 어떤 연기를 감지하느냐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도 어떤 열, 연기도 어떤 연기, 불꽃도 어떤 불꽃, 여기에 따라 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자, 배기의 열, 연기, 불꽃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별 분류는 원리까지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차동식과 정온식을 겸용한 것으로 한 가지 기능이 작동되면은 신호가 발생된다. 여기서 이제 보상식, 또 보상식이 있죠. 보상식. 자, 보상식은 어떤 감지기냐? 오화 감지기다. 오화. 둘 중에 하나 또는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돼도 기능이 된다. 복합형 감지기는 동시, 복합형은 뭐냐? AND 감지기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AND 감지기, 열 복합형은 복합이다. 두 개가 다 동시에 작동이 되면 신호를 발하는 것.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어서 전선이 녹아 붙어서 단락이 되는 것을 감지하는 것. 그 케이블 트레이나 이런 그리고 대단히 플랜트 공장 같은 곳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지선형 감지기. 광센서형 감지기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광센서형 감지기, 우리가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온도의 변화를 광 케이블의 굴절의 변화가 발생되는 것을 감지하는 그게 광센서형 감지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날로그 감지기에 속하죠. 정온식 아날로그 감지기를 뜻합니다. 광센서형 감지기를요. 자, 감지기 종별 분류,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감지기 형식별 방수형, 재용형, 축적형이 있다. 재용형 다시 쓸 수 있는 거, 방수형, 축적형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방폭형,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도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폭발의 위험을 해저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위험 지역, 해저드 지역 이쪽에 설치하는 것은 방폭형, 가스나 우리 유류 기름들 이렇게 쓰는 곳에 가스가 발생되죠. 그 부분에는 방폭형을 쓰게 된다. 불꽃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그런 방폭형. 폭발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합니다. 다신호식,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신호식과 아날로그 감지기의 차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날로그식은 뭐라고 했죠? 아까 연속적이다. 정보를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출력치를 전압치라든지 출력치, 전류치 등을 전달해서 화재의 상황과 방향을
수신기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지기입니다. 다신호죽 감지기는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한다. 자, 이거 중요하게 이 두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신호식, 아날로그식 감지기. 자, 별표 2개 쳐주시고요. 자, 감지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감지기의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감지기는 제일 중요한 게 감지 원리입니다. 감지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지 원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구조, 그 다음에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중요하고요. 설치 기준, 감지기를 이렇게 보세요. 뭐 교재에 있는 거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아셔야 돼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보셔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감지기. 자연스럽게 문제를 많이 풀면 이쪽이 나올 수밖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이 상당한데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 아는 부분이 점점 눈덩이 굴러가듯이 이렇게 동심원식으로 굴러가죠. 처음엔 이랬던 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실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처음엔 이만했던 게 눈덩이 굴러서 이렇게 커지고 또 구르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자, 이 단면적의 길이만큼 이렇게 커진다, 발전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어느 순간인간 한 3번째 단계에서 4번째 단계로는 훅 올라가는 이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금방 그런 단계가 오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반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을 자주 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설치 기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감지기가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시험한다. 시험 기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순서대로 아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에 열 감지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차동식이다 좀 헷갈리는 어려운 용어죠. 차동식. 그다음에 분포형 감지기다. 근데 차동식은 동작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자, 차동, 분포.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자, 차동식은 뭐다? 차동식은 동작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요. 열에 의해서 열이라고 보시죠. 자, 열에 의해서 동작이 바뀐다. 열에 의해서 바뀐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열에 의해서 차동, 동작이 바뀌어서 두 개가 서로 두 선이 붙게 만든다. 구조를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열에 의해서 동작의 차이가 발생된다. 자, 그 다음에 분포형 감지기는 넓은 범위다. 넓다. 넓게 분포되어 있다. 넓은 곳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지기다. 그러니까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넓은 범위죠. 넓은 범위에 열에 의한 동작의 차이를 가져와서 작동하는 것이다. 열에 의해서 동작의 차이에 의해서 작동하는 감지기다. 거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공기간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다. 자, 공기간식과 열전대식과 열반도체식이 있습니다. 자, 공전반 이렇게 또 암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기간식부터 보겠습니다. 공기간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순으로 보실 텐데요. 자, 구조 나와 있습니다. 이 구조 반드시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 숫자 20m, 하나의 길이가 20m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두께가 갈라진 변형 부식이 없을 것. 두께 0.3mm 이상, 바깥 지름은 1.9mm 이상일 것. 이것도 숫자 위주로 잘 보시고요. 구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기관, 다이아프램, 그리고 다이아프램하고 리크 구멍, 시험장치, 접점
있습니다. 공기관이란 뭐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냥 비어있는 관입니다. 공기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기관식 감지기는 이렇게 예를 들면요, 공기관식 감지기죠. 이거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관식 감지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넓은 범위라고 하죠. 넓은 범위죠. 넓은 범위의 화재실, 우리 실내라고 보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수신기가 있고요. 자, 이게 뭐냐? 이게 공기관입니다. 공기관이다. 이렇게 넓은 범위에 비어 있는 동관입니다. 동관으로 가 있으면, 자, 여기에서 이게 검출부죠. 수신부도 되고, 자, 검출부죠. 자, 이 넓은 범위에 공기관이 들어있으면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됐어요. 자, 이렇게 화재가 만약에 발생됐다. 그러면 뜨겁죠.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하는 겁니다. 팽창하는 힘이 이 검출부 쪽으로 검출이 돼서 수신기는 별도의 수신기로 화재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기관식 감지기다. 공기의 팽창이죠. 공기의 팽창을 이용하는 감지기입니다. 여기에는 이 검출부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이 검출부, 여기에 있는 검출부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검출부에는 다이아프램과 리크 구멍, 시험장치, 접점등이 있습니다. 다이아프램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아프램에 의해서 작동하는 장치다. 그 다음에 리크 구멍은 무엇이냐? 리크 구멍은, 자, 이게 완만한 온도 상승일 수 있습니다. 난방기구라든지 공조설비에 의해서 완만한 온도의 변화, 온도가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완만하게 올라갔을 때는, 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죠. 따뜻한 공기가 들어올 때 여기에 구멍을 작게 뚫어서 일부 온도를 공기를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이게 리크가 뭐냐? 우리가 누설이죠. 누설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크는 누설이다. 누설되는 것입니다. 누설되는 거. 누설 구멍을 뚫어서 온도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때, 일시적으로만 그냥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훅 올라갔다가 그냥 안 올라올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올라올 때라든지, 완만한 온도의 상승은 이 리크 구멍을 통해서 리크 구멍이 무엇을 해주느냐? 리크 구멍은 비화재보 방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화재보 방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리크 구멍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비화재보 방지입니다.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이 화재를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이아프램이라는 게, 이 실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다이아프램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내려와서 접점이 붙어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이게 팽창을 하게 되겠죠. 간단하게 도식화하는 겁니다. 팽창하게 되면 이 두 접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기에 이제 화재 검출부에 검출되고 수신기에 신호를 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공기가 이렇게 팽창되는데 여기에 이제 리크 구멍을 이렇게 뚫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리크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는 거예요. 뚫어놔서 화재가 아닌 상황은 일로 누설을 시키겠다.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해갖고 아무 때나 화재인 것으로 보이지 않게 그렇게 비화재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화재가 아닌 상황을 경보하는 것을 비화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화재보를 방지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리크 구멍이든 리크 구멍은 무엇을 하냐? 리크는 어떤 장치를 하느냐? 누설 구멍은 뭘 하느냐? 보면 그건 모조리 다 비화재보 방지다. 비화재보 방지 역할을 한다. 비화재보 방지, 리크 구멍.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다음 동작 원리는 공기간의 공기팽창입니다. 공기팽창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기팽창 중요합니다. 공기팽창이다. 원리죠. 그다음에 설치 조건. 공기간은 한 개의 감지구역이 20m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길이가 20m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자, 감지구역도 공기간의 길이는 100m 이하가 되어야 한다. 100m 이하. 100m 중요합니다. 공기간 부착은 30cm, 부착거리 1.5m 이내로 해야 되고요. 상호간격은 1.5m 이내고, 그 각변의 수평거리죠. 그 감지구역과 그 각변과. 자, 여기가 요 거리가 몇 메타냐? 1.5m. 1.5m고, 여기가 몇 메타냐? 자, 여기가 4.5에서 6m죠. 6m에서 9m죠. 이게 6m인데 보통 내화구역이니까 자 9m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뭐 요즘에 내화구역 아닌데 거의 없죠. 그래서 6m인데 일반은 6m인데 내화구조는 공기간 상호거리가 9m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림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열전대식 감지기는 공기간 대신에 열전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전대. 이 열전대라는 게 그 온도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열기전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열전대가 있고요. 미터 릴레이라고 검출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접속 전선이 있고요. 자, 동작 원리 알아두시고요. 설치 개수 4개 이상 20개 이하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4개에서 20개.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모조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설계 절차도 중요합니다. 22제곱미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열반도체 감지기, 자, 구조 보시겠습니다. 이 구조도 수열판 열반도체 소자 동니켈선에 의해서 가고, 원리는 수열판의 온도가 상승돼서 열기전력이 발생됩니다. 재백 효과에 의한 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수열판 열반도체 소자 동니켈선 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기간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입니다. 이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리크 저항이 뭐라고 했죠? 리크 구멍, 새는 것에 대한 저항이 기준치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리크는 누설이다, 새는 거다, 공기가 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개념을 그렇게만 잡으시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포형 감지기가 조금 전에 지금 진행했고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스포트형 일국소. 단지 달라지는 건 공기의 팽창이나 다른 공기의 그 열에 의한 팽창에 의한 것들이나 열에 의한 것들인데, 단지 이제 일국소, 작은 곳에 스폿한 곳, 일점에 의해서 우리가 그 화재를 인지하는 그런 감지기입니다. 자, 구조 보겠습니다. 구조와 원리가 그렇죠. 공기의 팽창을 알게 되고요. 또 화재 온도가 상승되면 공기가 팽창되고 여기도 다이아프램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이아프램이 작동을 하고 접촉을 하면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다가 보내는 장치입니다.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구조 알아두시고요. 간단합니다. 가멸실, 열을 감지하는 실입니다. 열을 감지하다 보면 이게 팽창을 해서 두 개의 접점이 붙으면 그것이 바로 화재로 보내는 거고요. 리크 구멍은 역시 오동작, 비화재보가 발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화재보 방지다. 리크 구멍은 비화재보 방지다.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열기전력을 이용한다. 열기전력을 이용하는 감지기다. 동작 원리기. 열기전력을 이용하는 반도체 열전대 고감도 감열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 열반도체식, 반도체의 열전대가 그 고감도 릴레이가 올라가고요.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열기전력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차동식 감지기의 차이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온식 감지기와 차동식 감지기가 둘 다 감지기인데, 둘 다 열감지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요, 공기의 팽창, 그 원리는 공기의 팽창을 이용합니다. 근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요, 바이메탈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메탈이 뭐죠?
두 개의 금속이죠. 하나의 금속은 70도에서 휘고요. 하나의 금속은 90도에서 쉰다. 근데 온도가 70도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반전이 되면 반대로 휘고요. 위아래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곡이 된다. 하나가 팽창 계수가 더 높으니까요. 근데 반대는 또 반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활곡과 반전의 의미입니다. 바이메탈의 차이. 그러나 이 차이점은 차동식 스포트용 감지기와 차동식과 정원식 보겠습니다. 이게 차동식, 정원식. 자, 이 두 개는 원리가 그렇게 다른데요. 자, 차동식 감지기는 급격한 화재를 감지합니다. 급격한 화재를 감지합니다. 얘는 완만한 화재를 감지합니다. 이 차입니다. 자, 정원식 감지기는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갈 때 금속이 급격하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휘지 않거든요. 한 번에 휘지 않습니다. 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않는다. 정원식 감지기. 자,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잠깐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화재가 아닌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 쓰이는 것은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기 감지기를 사용해도 안 되고요. 차동식 감지기를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다. 공기는 급격하게 팽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의 팽창을 이용하는 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감지기가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급격하게 팽창을 해서 주방 같은 곳에 설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리할 때마다 울리는 거. 그걸 바로 비아저버라고 하는데요. 그럼 비아저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원식 감지기는 그러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식는 그러한 주방 같은 환경에서는 화재로 인식하지 않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는 그 특성에 맞게 원리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차동식 감지기와 정원식 감지기의 차이. 자, 그 다음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정원식이라는 게 그러면 뭘까요? 정원식. 정해진 온도에 도달했을 때에만 작동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정원식이다. 그걸 정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세팅되어 있는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정원식 감지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식. 정해져 있는 온도에 도달해야지만 피복이 녹고 피복이 녹아서 안에 있는 피아노 선과 같은 이 선이 붙어서 신호를 발하는 것. 그게 바로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입니다. 자, 일정한 온도에다 도달한다는 게 바로 정원식 감지기의 특징입니다. 자,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비재용형입니다.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붙어버리면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재용형입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자, 다음은 5번 우리 그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식은. 그런데 시험에는 나오죠. 시험에는 뭐 자주는 출제되지 않습니다만 원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원식과 차동식의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게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고요. 차동식이나 정원식 둘 중에 하나만 작동되어도 경보를 발하는 것이 바로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시겠고요. 감도에 의해서는 특종과 일종, 이종으로 구분한다. 보상식 스포트는 그렇다. 뭐 이렇게 그 내용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스포트형 감지기죠. 정원식, 차동식, 보상식 감지기의 설치 기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별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0.4m 이상, 0.3m 이내, 1.5m 이상, 45도 이상 경사되면 안 된다. 있기 때문에 45도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45도 미만이 되어야겠죠. 설치를 하려면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연기 감지기 보시겠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자, 크게 이온화식 감지기와
광전식 감지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온화식 스포트용 감지기의 구조 알아두시고요. 자, 동작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온 전류 감소에 별표 2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온 전류가 감소한다. 자, 광전식 스포트용 감지기도 보시고요. 광전식 스포트용 감지기는 자, 원리에서 광량의 변화, 광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핵심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조 중요합니다. 구조도 알아두십시오. 발광부가 있고 수광부가 있습니다. 광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광전식이고요. 광전식은 문자 그대로 빛광자입니다. 빛의 변화, 광량의 변화, 빛의 양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게 광전식 감지기고요. 이온화식 감지기는 이온화된 전류율의 변화,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온화된 공기 입자의 변화, 그래서 이온 전류가 감소됩니다. 감소되는 것,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그 연기 감지기의 원리는 1차 때도 학습을 하셨고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광량의 변화다. 광량의 변화에 대해서 동작 원리를 쓰시오 했을 때 그거는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광전식 감지기 혹은 이온화식 감지기의 구조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비워놓고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온화식 감지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많이 좀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광전식 감지기가 잘 감지하는 화재가 있고요. 이온화식 감지기가 잘 감지하는 화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런 화재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요즘에 대부분 사용되는 건 광전식 감지기자. 이온화식 감지기는 우리가 방사선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는 그러한 나라에서만 이온화식 감지기는 생산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보통 광전식 감지기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연기 감지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두 개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광부와 송광부가 있습니다. 자, 송광부에서 빛을 발생하면 연기가 중간에 있으면 그 광량의 변화, 광량이 감소하겠죠. 광량의 감소를 감지한다. 그래서 그게 연기구나, 화재에 의한 연기구나. 이것을 수신기에 화재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그런 구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공기흡형 감지기는요, 에어 샘플링 스모크 디텍터라고 하고요. 디텍터입니다. 디텍터인데 샘플링을 하는 거죠. 에어를 흡입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필터에 걸쳐서 이 연기를 공기를 분석해 봤더니 화재 때 발생된 그러한 연기 입자가 들어왔다. 연기가 들어왔다기보다 연기 입자, 초밀입자가 들어왔다. 이 밀입자를 분석해 보니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수신기에 이 데이터를 보내는 것. 그거 바로 공기 흡입형 감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복잡하겠죠. 자, 다음 불꽃 감지기 보겠습니다. 불꽃 감지기는 자외선식 감지기, 적외선식 감지기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외선 감지기는 UV 감지기로서 자외선, 적외선 감지기는 IR 감지기로 적외선 영역을 감지합니다. 자, 다음은 감지기 부착 높이입니다. 부착 높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4m 미만과 다 보시면은 불꽃 감지기가 다 있고 열 감지기가 좀 낮은 위치에서 있고요. 올라갈수록 연기 감지기 중에서도 공기 흡입형 감지기, 분리형 감지기가 점점 높은데 15m 이상에는 그런 스포트형,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그다음에 공기 흡입형 감지기 쪽으로 가고요. 연기 복합형도 가고 불꽃 감지기는 다 있네요. 그렇게 특징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8에서 15m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중 8에서 15m 미만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는 감지기를 모두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꽃 감지기 하나는 꼭 쓰실 수 있겠죠. 연기 감지기 위주로 쓰셔야 되고요.
열감지기는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 정도만 8에서 15m에 쓰일 수 있고요. 15m 이상에는 그 열감지기를 쓸 수가 없네요. 그런 식으로 보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를 수반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중요합니다. 계단, 계복 L천, 계단 경사로 복도, 그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천정 높이 15에서 20m 장소, 이거 연기감지기 반드시 알아두시고 별표 하나 되겠습니다. 감지기의 설치 기준, 이것도 역시 별표 하나입니다. 이런 데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 8에서 15m는 한번 더 보시고요.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표가 나왔습니다. 이건 별표 3개고요. 반드시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암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표 자체를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9797762. 자, 차동식과 보상식은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1종, 2종. 정원식은 특종 1종, 2종이고요. 내화 구조와 기타 구조 혹은 일반 구조라고 합니다. 기타 구조를. 자, 일반 구조로 이렇게 나누고요. 이것은 거기에 따른 면적입니다. 면적. 차동식이나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은 90제곱미터당 하나를 설치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계 기준입니다. 이 설계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별표 3개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우리가 많이 나오니까요. 계산 문제라든지 도면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단답형에서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도 별표 2개고요. 자주 나옵니다. 아까 잠시 했었죠.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 더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22, 18 4개 이상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개 이하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표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7번 정원식 감지성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5cm, 10cm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 마감 금고 이런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감지기의 종류에 따른 그 설치 기준도, 연기 감지기도 대단히 중요해서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열감지기와 차동식이나 정원식 감지기나 보상식 감지기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되겠습니다. 연기 감지기의 설치 방법도 알아두시고요. 그것도 별표 하나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치 기준들은 다 나옵니다. 감지기의 설치 기준을 하나씩 전부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치 제외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불꽃 감지기 기준. 자,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 별표 2개, 3개 할까요?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모조리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암기할 게 많고 반복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만큼 감지기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중요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수신기와 감지기는 거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7, 80%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교재에 있는 거는 모조리 알고 있으셔야 단답형을 또는 우리가 응용해서 도면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첫 시간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부터 들어갔죠.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반복해서 계속 봐주시는 법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에서도 또 다를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